자, 오늘은 자, 295페이지죠. 자, 295페이지 한번 우리 문제 한번 보시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했던 게 뭐예요? 요거죠. 우리 한번, 자, 요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요 부분일 거예요. 자, 법률행위 해석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안 했나요? 안 했어요? 네. 그러면 법률행위 해석 문제. 자, 그동안 기출된 문제가 제일 좋은 문제가 요 문제예요. 그러면 요 문제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은 1분입니다. 자, 답은 금방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문제마다 이렇게 박스를 하나 쳐놨어요. 이 박스를 쳐놨다는 것은 뭐예요? 그동안 대표 문제야.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돼서 그러면 요거 1번은 뭡니까? 항상 풀어봐야 돼. 까먹지 않도록. 법률행위 해석 문제가 나왔다. 요 문제야. 문제요. 그럼 여기 뭐라고 써놨죠? 읽어봐요. 법률행위 해석. 자, 우리 해석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기준, 방법. 그렇게 나와주죠. 우리 전체 배워서 기준은 뭐예요? 자, 목사, 임신이죠. 복, 사, 임, 신, 거죠. 자, 목적이 이제 목적을 뭐에 분명한 사실인 간섭으로 가고 임의 규정, 신의처로 가요. 그럼 방법과 관련돼서는 요거 읽어봐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요거 생각이 나야 돼요. 자, 자연적 해석은 누구 입장이에요? 피해자, 요거는 상대방, 요거는 제3자, 줄줄 나와야 돼. 그러면 자연적 해석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내심적 효과의사, 대표적으로 뭐예요? 요거는, 자, 표시상 효과의사, 요거는 가상적 의사, 요걸 잡아야 돼요. 요거는 어디에서 실익이 발생해요? 계약. 요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여기에서 이제 매년 출제되는 게 자연적 해석과 관련돼서 요거는 올해 이제 별표 하나죠. 그건 뭐와 관련돼서죠? 바로 5표시 무예의 원칙, 요거. 무예의 원칙.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5표시 무예의 원칙이 바로 요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 그러면 법률행위 해석 기준, 그러면 기준과 방법이 떠오르고 여기에서 그러면 법률행위가 무슨 표시예요? 또 까먹었다. 어사 표시죠. 그러면 법률행위 해석은 어사 표시 내용을 해석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이제 방법과 기준 해석. 이제 외워버려, 이제. 요 자체 문제 행태를. 그러니까 점자 외워두면 그러면 각각 월수의 X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매수하기로 각각 어디 합의하였다. 계약서에는 무슨 토지를 잘못 기재했대요? Y 토지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일단 사례 문제는 3번으로 나가는데 단문이니까 일단 이렇게도 한번 풀어보는 연습을 우리가 보자고요. 자, 그러면 매매계약은 무슨 토지였죠? X토지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하겠는데 잘못 표시가 돼서 그럼 Y토지에 대해서는 좀 무효죠. 그러면 X토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미 끝났거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X토지, Y토지 그걸 정점으로 해서 잘 잡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X토지는 유효 성립한다. Y토지에 대해서는 여기가 틀렸죠. 유효가 아니라 뭐예요? 무효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문제의 한 형태를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거기에다 문제 유형을 하나 써놔봐요. 유형. 자, 무형은 이제 다음 중 옳은 거 틀린 것 중에서 1번하고 2번, 3번, 4번이죠. 4번. 요거는 많지는 않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1, 2번이 대조대꾸를 이루고 있고 1, 2번이 대조대꾸를 이루고 있으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이렇게 가서 풀 수 있어. 그럼 요 문제와 관련돼서 1, 2번이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거든. 그러면 1, 2번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지. 3, 4, 5를 찍으면 어때요? 요거는
용서받지 못할 자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요 1, 2번은 대조야. 그러면 대조니까 요 문제에 대해서 1번 아니면 2번에서 정답을 적어줘야 되거든. 근데 여기에서 힘을 실어줘. 이제 요 나머지 지문을 읽게 되면 여기에다 힘을 쓰면 자, 여기다 힘을 실어주느냐, 여기에다 힘을 실어주느냐, 그걸 보자고요. 엑스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죠. 착오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3번도 결론적으로 X가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그러면 힘을 아직 안 줬네요. Y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여기죠. 성립하지만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요 2번이 틀리고 1번이 맞다는 이런 감각적으로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럼 저희가 그러면 Y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죠. 당사자는 착오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착오 문제가 아니죠. 착오 문제는 뭐예요? 피해자가 스스로 모르는 것 거죠. 착오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YX토지와 Y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X토지는 계약이 성립되죠. Y토지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문제야. 그러면 법리적인 해석과 관련돼서 이거는 무슨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 요걸 꼭 한번 요 문제를 샘플로 잡아달라는 거야. 요거는 맞든 안 맞든 무조건 이야기가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6번을 하나 추가해봐요. 6번. 6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6번과 관련돼서 이 지문도 하나 응용이 된다고. 자,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죠? 등기의 공신력. 그렇죠.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이 안 되거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봐봐요. 이거 이제 토지죠. 토지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죠.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신력이 불인정되거든.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그러면 Y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믿고 설사 제3자가 취득했더라도 이거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왜? 등기의 공신력은 절대적으로 불인정되기 때문에.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정, 불인정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7번을 하나 우리가 써봐요. 자, 여기에서 이 지문에는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 뭐라고 써놨죠? 등기의 추정력이야. 자,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은 같다, 다르다. 이 등기는 뭐예요? 부동산이죠. 부동산. 자, 요거에 대해서는 뭐예요? 동산이거든. 동산. 그러면 점유의 추정력과 등기의 추정력 같다, 다르다. 그거는 항상 요거 점유의 추정력하고 동산의 등기의 추정력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거 딱 해가지고 7개 지문을 딱 집어넣어서 마무리를 정리를 딱 해놓으라고. 나중에 또 자료를 줘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지문을 한 7개, 8개, 그것만 테마만 외워서 가면 돼. 일단은 문제를 푸는 감각을 이번 시간에 익혀둘 수 있도록.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는 법률의 해석과 관련돼서 문제로서 그러면 해석 그러면 떠오를 수 있도록 외워봐요. 기준, 목사, 임신, 지금 방법, 자규보 이렇게 이제 딱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맞다 틀리든 일단 무조건 정리를 해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거기 295페이지 진위 아닌 의사표시.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바로 풀지 말고요. 생각을 좀 해요. 자, 그러면 이거 봐봐요. 자, 비진위 의사표시. 이게 대표 문제야. 자, 대표 문제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진위 아닌 의사표시 그러면 여기 옆에다 하나 딱 써놔요. 뭐예요? 비유. RR 우선. 그렇죠. 우선. 여기 이제 생각나는 게 우리가 적보고. 자, 효과와 관련돼서는 무슨 무효죠? 바로 상대적 무효야. 그렇죠. 상대적 무효죠. 그러면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 보호될 수 있어, 없어? 보호될 수 있죠. 그럼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자꾸 요거 물음표 뒤에 요걸 붙여가면서 문제를 풀라고. 자, 그러면 도전해봐요. 풀어보세요. 자, 이제 식사도 하고 불린 눈이니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자, 됐어요. 자, 시간이 남으면 그냥 답 나오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고. 자, 그럼 봐봐요. 자꾸 습관을 들여. 그럼 여기서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틀린 거. 듣고는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준 자가. 그러면 여기에서 키워둔 명의죠. 그러면 이쪽으로 연결되네. 그래서 비진이 어사표시다. 어때? X. 그렇죠. 명의를 빌려준 건 진이야. 진이. 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압시 이제 이게 눈에 살아서 움직여야 돼. 그러면 정답은 몇 번? 1번. 1번이 나오면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요. 자꾸 뭐 1번이고. 그러면 집에 가서 한 번 더 풀어봐. 이제 오답 정리할 때 저랑 설명을 같이 들으라고. 그럼 1번 찍고 다 뭐예요? 또 요거 뭐 시간 남은 비유, RR, 우선. 자꾸 외우라고. 외우고 있으라고. 그래야 실력이 부쩍부쩍 늘어요. 지금 뭐 스타일이, 아마 스타일이 문제 푸는 스타일이 아마 제일 독특할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은 뭐 일방적으로 찍어서 문제를 풀어주거든. 근데 저만 실력이 부쩍부쩍 늘더라고요. 옛날에 저도 다 해봤어요. 그럼 저만 실력이 붙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습관을 우리가 들어놓으라고. 그러면 이제 뭐 나머지는 그러면 틀린 거 그랬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그럼 나머지는 이제 숙제해보자. 이유를 알라고. 자, 여기 봐봐요. 그러면 2번은 뭐가 떠올라요? 자, 비유 써요. 비유. 자, 비린이 형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규정은 원칙적으로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맞네요. 그러면 단서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적용이 없다. 그래서 적용되죠.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매매계약에서 비진이 허사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자, 선의이며, 여기 봐요. 가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무죠. 그러면 요거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알았거나는 악이죠. 악이 또는 가실이죠. 반대해서 가면. 선의이고 무가실이라면 이요가 무효로 바뀌거든. 그러면 봐봐요. 선의이며. 요거 이제 이며가 이거란 뜻이거든. 동시에 가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뭐다? 여하다. 완벽한 문장이야. 무, 요걸 반대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걸 외웠는데 요걸 갖다 붙일 수 있는 연습을 우리가 해달라는 겁니다. 자, 사직의사가 없는 사기업이에요. 요게 포인트는 사기업이죠. 어쩔 수 없이 사용자의 지시에서 어쩔 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할 형태는, 자, 그러면 일괄사직서를 제출했대.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진이에요, 비진이에요? 비진이다. 그죠? 자, 5번 상대방이 피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을, 그러면 알았다는 것을 뭐가 있죠? 증명이죠. 그러면 증명 나오면 1단계 뭘 생각해요? 누가 유리한가? 그럼 누가 유리한 쪽이 입증하게 돼 있어. 그러면 앞으로 가보죠. 자, 무효를 주장하는가 유리한 자거든. 그러면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돼.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도록 자기가 연습을 해줘야 된다고. 지금 비진이 어사 표시와 관련돼서는 두 문제가 나와 있어. 2번하고 3번이 나와 있거든. 그러면 여기 이제 2번을 자기가 이렇게 풀었으니까 3번은 굳히기 작전으로 풀어봐요. 자, 진짜 시험처럼 풀어봐요. 자, 됐어요? 자, 아마 문제 넘깁니다. 자, 자기가 정답 확인해봐요. 자,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진이 아닌 어사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럼 다시 뭐예요? 읽어봐요. 이유. 무. 그렇죠. 선. 그렇죠. 이렇게 째려보니까 여기 취소가 나왔네. 정답은 2번. 이렇게. 그래서 취소 사유가 아니라 무효 사유가 되죠.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잘 활용해서, 그러면 진이란, 그러면 봐봐요. 자, 진이란. 자꾸 민법은 잘라. 직독직작이 하듯이. 직독직작. 잘라요.
민법은 왜 그러면 왜 자꾸 습관이 안 들었냐면 문장이 길어. 그래서 잘라야 돼, 자꾸. 그러면 자르는 것은 뭐에서 잘라야 돼? 얻는 이가. 이게 바로 주격조사거든. 그러니까 얻는 이가에서 잘라야 돼. 여기 봐봐요. 자, 상체가 있어요. 친구예요. 홍상체입니다. 홍상체. 지금 뭐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뭐 노차사 멤버고, 노래를 사랑하는 뭐 모임이 있어요. 노차사 유명합니다. 노래 되게 잘해. 근데 얘는 공부도 안 해요. 저는 영어 죽으라고 공부하는데 60점 만점에 뭐 32점, 35점이에요. 영어를 못했으니까 솔직한 말로. 근데 얘는 영어 공부도 안 하는데 맨날 뭐만 읽어요? 영어만 읽어. 자, 뭐만 읽었냐면 요거만 읽어요. 탐정소설만 읽어. 그러니까 뭐가 실마리가 있으면 실마리 가지고 문제를 해석을 다 해. 그러니까 읽을 때 이렇게 읽고 쓱 돌려. 그러면 아는 단어가 몇 개 나오거든. 이걸 추리를 해. 대단한 놈이에요. 대단한 놈이야. 탐정소설을 많이 읽어요. 열받잖아. 열받잖아요. 지금 뭐, 그러고 중에 뭐, 사무관을 하는 또 있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자, 걔는 뭐라는 거야? 걔는 영어 공부도 안 해. 뭐, 영어 공부도 안 하는데, 우리 옛날 선문 기초 영어 있거든. 얇은 거 있거든. 그거만 봐. 그러니까 나는 뭐, 모르니까 맨날 담임 선생한테, 영어 선생한테 가서, 영어 어떻게 하면 잘해요? 어떻게만 잘해요? 그래서 뭐만 봤어요? 선문 기초, 기본, 뭐, 종합을 봤어요. 잡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선생이야, 영어 선생. 이장돌이라는 선생이야. 뉴에이스로 해가지고 히트 친 사람이야. 돈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뭐라는데 책을 많이 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시중에 있는 책은 다 사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오판을 생겼어요. 책을 많이 볼 게 아니라 한글을 반복했어야 됐어. 그거가 딱 그거야. 책을 하나 반복하고 뭐라는 게 단어를 계속 외워라 이랬어야 되는데 있는 시중은 뭐 한 번 보고 집어던지고 한 번 보고 집어던지고 한 번 보고 집어던지고 그랬다고. 그래서 문제도 많이 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문장이 기니까 자르는 연습을 해줘. 그러면 진이란 그러면 나오죠. 그러면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까지 잘랐어요. 여기까지는 오해야. 그러면 결론대로 피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완벽한 문장이 되는 거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도 오가 되네. 자, 이번과 상대방이 피의자의 진념을 알았거나 알았을 경우 악의 선이에요. 악이죠. 그럼 피의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가 있어. 무효사유죠. 그러면 악의 또는 가실이 있는 경우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무효사유. 그래서 요거 그러면 결론 X가 되네. 자,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누가 행위를 하죠? 대리인이 사고치죠. 그래서 대리인 표준 거죠. 여기 포인트네. 대리인.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주관적 요건 우리가 한번 불러봐요. 103조. 그래서 104조 공바, 경설, 그 다음에 무경험. 요걸 이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공바가 누구 증식? 본인, 경설과 무경험. 대리인. 그래서 우리가 암기 코드로 경무대라고 외우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본인 표준설이 아니라 뭐예요? 대리인 표준설이야. 그럼 요거 개념과 관련돼서는 요 3번과 관련돼서 자, 다음 제한되니까 밑에다 3-라고 써요. 그럼 대리란 뭐게? 그러면 써봐요. 대리란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효과는 본인에게 지속되는 것. 이것도 사실 이게 요 3번도 대리인이 대리 개념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럼 다시 대리란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효과는 본인에게 지속되는 것. 그러면 궁박은 그래서 본인 중심이고 경설 무경험은 누구? 대리인 중심이라고. 그래서 우리 104조와 관련돼서 지난주에 주관적 요건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기 봐봐요. 대리인 표준이에요. 자, 4번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 효력이 없는 경우 잘라야 되겠네요. 법률행위 당사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비유, RR, 무선, 선의자. 그러면 선의의 제3자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게 무슨 무효다? 상대적 무효. 그렇죠.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 표시와 구분을 된다. 완벽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관련돼서는 요 10개 지문에서 돌고 도는 거야. 10개 지문에서. 그러니까 요 10개 지문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 구체화 되거든. 이제 구체화 되거든. 그러니까 맨날 애무새처럼 이유, 무슨, 그러면 그걸 하지 말고, 이걸 비진이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여하나, 그러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우여로 한다. 단순히 제3자 대응할 수 없다. 그죠? 대응하지 못한다. 없어. 요 정도 수준에서 나와. 요 정도 수준에서. 여기에다 가벌병정만 넣으면 뭐가 나오죠? 사례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비진이 의사표시. 그러면 요거 10문제, 또 10개 지문이야. 그러니까 2번, 3번. 10개 지문이면 떡을 쳐. 그래서 그냥 답만 외우지 말고 요렇게 해서 정리를 딱 내려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풀 때 기본서의 내용이 싹 떠올라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문제 두 문제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요 기출문제 10번 이상만 풀어봐요. 80점 이상 다 나와. 80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답이 안 나오죠. 그럼 2번의 정답은 1번이요. 2번의 정답은 2번이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요걸 해석을. 지금 그게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딱 해놓으라고. 어떻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가. 이렇게 감을 한번 잡아달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 4번으로 가보죠. 4번. 4번에 뭐가 있어요? 통정의 표시. 그럼 통정의 표시는 요게 생각나야 돼요. 통정, 무선, 출발. 자. 자, 자꾸 풀어보세요. 풀어봐야 돼. 막 졸린 눈 막 이쑤시개 박아가면서 막 해야 돼요. 자, 됐죠. 자, 4번과 관련돼서. 자, 통정의 표시는 요게 샘플 문제야. 딱 하나 박스. 요 문제는 맞았던 틀렸던 샘플 문제로 감각을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무슨 문제예요? 사례 문제죠. 사례 문제. 근데 우리 형님들은 여기까지 가면 뭐만 읽고 있는지 아세요? 가벌면만. 갑이 누군지, 을이 누군지, 병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 저기 모 지역에 가면 LG 패션 사장님이 계셔. 저보다 한참 동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맨날 보면 사례 문제만 나오면 헷갈리기 시작한대. 그러면 사례 문제 포인트는 뭐예요? 이름을 바꿔라. 항상 이게 필요해요. 자, 이거 갑 동그라미 쳐놔요. 갑. 등장인물을 빨리 동그라미 쳐놔. 갑을. 그 다음에 누가 있죠? 병이 있어요? 네, 병. 이렇게 되는 애. 자, 갑은 그러면 꼬리표가 필요해. 그러면 이거는 표의자 써요. 표의자. 이거는 상대방. 상대방. 이거는 뭐예요? 제3자. 제3자. 이제 이름 다 바꿨네요. 이거부터 습관을 들이라고. 그러면 사례 문제 나오면 이제 읽을 때, 자, 갑을 병정 나오면, 자, 읽을 때 뭐예요? 표의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해서 상대방 을과 통정. 요게 키워드네. 통정 허위 표시에 대한 매매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누구에게? 을에게 해주었다. 등기 이미 끝났네. 예. 그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제3자. 모르니까 여기 있어요. 선의의 제3자. 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미 등기도 끝났네요. 다음 설명 중 뭐예요? 틀린. 이렇게 나왔네. 그러니까 습관을 이렇게 드리라고. 그러니까 항상 사례 문제는 빨리 등장인물을 동그라미 쳐놓고 돼지꼬리표가 필요해. 표의자, 상대방, 그 다음에 병. 이렇게 이제 자꾸 들어가라고.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러면
자, 그러면 대학교 민총 시간에 50점 문제가 나오네. 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해서 얼가 통정한 회의 표시 매매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그 후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각과 을과 병과의 관계에서 법률 관계를 논술하시오. 이게 바로 50점짜리야. 그러니까 고시도 이런 거고. 그러면 우리가 크게 잡으면 뭘 잡아요? 여기 봐봐요. 논술 문제니까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읽어봐요. 노마자 1이야. 의. 2번과 그러면 2번은 이렇게 쓰는 거죠. 2. 그다음에 6번. 자, 3번 이렇게 해서 효과. 그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 자,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건과 관련돼서 그러면 의 부분에 대해서 통정의 표시의 개념은 적고 여기에 대해서 요건과 관련돼서 요건을 아까 떠오르고 1, 2, 3, 4로 가는 거고 효과는 대해서 효과는 그러면 나눠야 되겠죠. 각과 을의 관계. 그 다음에 을과 병의 관계. 각과 병의 관계. 이게 바로 50점짜리라고. 이게 바로 제목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무전은 어떻게 약술하라 그러면 뭐 읽어봐요. 의, 요건, 읽어봐요. 효과. 결어해서 뭐 이렇게 잡아줘도 되죠. 읽어봐요. 적용 범위.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면 그러면 이제 출발해보죠. 그러면 봐봐요. 자꾸 연습을 해. 가까워는 누구예요? 가까워는 갑은 뭐예요? 회의자 가까. 상대방 어른.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유는 통정무니까. 자, 그러면 1번은 그러면 5의 x예요. 이렇게 1번은 그러면 5가 되죠. 자,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 읽어봐요. 회의자 가번. 제3자. 제3자는 여기 뭐예요? 선의의 제3자거든. 그러면 선의의 제3자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왜? 선의의 제3자는 어때요? 보호받거든. 무슨 무효니까? 절대적, 상대적 무효니까. 그러면 2번도 맞네요. 그러면 선의의 병 제3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다. 왜? 선의의 제3자니까.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피의자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자, 누구예요? 선의의 병이죠. 그러면 선의는 주장받아, 안 받아? 맞죠? 그러면 병의 악의를 누가 입증해야지? 갑이. 그죠? 주장받으니까. 병이 선의이더라도 가실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 병은 뭡니까? 제3자죠. 선의면 좋까지 가실은 요건이 아니거든. 가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네, X. 취득한다. 그렇죠? 정답은 5번. 맞죠? 가장 전형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작년 기출 문제가 궁금해요? 예, 궁금하면 그 밑에 문제 하나 있어요. 풀어봐요. 자, 그럼 밑에 있나요? 그러면 5번 풀어봐요. 일단 5번은 35회니까 작년 재작년 문제니까. 자, 이름을 자꾸 바꿔놔요. 손을 자꾸 써. 수학 문제 풀듯이.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5번은 정답은 5번입니다. 5번이 정답인데, 그거 한번 봅시다. 봐봐요. 자, 요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이제 일단 봐봐요. 사례 문제니까 또 연습을 해야 되겠죠. 선생님, 저는 자꾸 쓰니까 다음번에 볼 때 눈이 거슬려요. 그러면 저기 다이소에 가면 쓰고 나면 날아가는 펜이 하나가 있어. 그렇죠. 난 뭐 책살 돈 또 사는 거. 그러면 날아가 버려, 쓰면. 날아가 버려. 얼마 안 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또 다시 재생을. 근데 표시는 해놔야 돼. 내가 틀렸다 그러면 이거는 기하편으로 쓰면 안 돼요. 날아가는 편으로. 틀렸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가 체크를 해놔야 돼.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체크하면 요거까지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천천히 보자. 등장인물이 누군지 한번 보자고요. 읽어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을이 있네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병, 여기 있네. 자, 갑은, 표의자죠. 표의자 갑은 장제 지평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X 부동산을 상대방 을에게 가장 애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등기 이미 끝났네요. 그러면 상대방 을이 이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병이 선인지 악인지는 지금 몰라. 그렇죠? 그러면 불서 그러면 요 지문 안에 있을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 그러면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제 작업 다 끝났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피해자 각각 상대방 을 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통정무까지. 통정무 생각나야 돼. 우리가 외웠던 걸 써먹어야지. 통정무라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요거는 읽어볼 필요도 없어. 요거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에 볼 필요도 없어. 왜냐면 우리 통정의 표시는 돈과 관련된 문제거든. 그럼 요거는 앞에 볼 필요도 없어. 자, 3번이죠. 자, 선임병이 들어갔네. 선이죠. 이제 선이라는 단서가 들어가서 선의에 대한 가실 유무를 묻지 않고 병이, 읽어봐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네요. 병은 선이면 저까지, 가실은 요건이 아니거든. 자, 병이 악이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 책임이 나와 있네. 그럼 선의는 추정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맞네요. 만약 요거는 요게 이제 요걸 논점으로 해서 된 거거든. 자, 그럼 봐봐요. 우리 수업에서 답이 있어. 어라테. 병이 있어요. 자, 정이 있어요. 자, 요 사람은 그럼 표의자. 요 사람은 상대방. 요 사람은 선의의 제3자야. 요 사람은 전덕자거든. 자, 그러면 요 사람이 선이다. 그러면 선이면 요 사람은 선이도 보호받고 악이도 보호받아요. 그렇죠? 그럼 요 사람이 악이라면 이 사람은 악이는 보호받지 못할. 그러면 선의의 제3자로 범위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한번 보죠. 악인 병이 선인 병이 선인 전덕자네요. X 부동산을 매도하고 벌써 이제 매도하고 끝났어. 그러면 우리 감각을 이렇게 취득하지 못한다. 어때? X 취득한다. 그렇죠? 문제가 아주 쉬워.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막 혼수 상태니까 그렇지. 여기 앉아있는 사람 100% 합격이야. 그냥 꾸준히 체력 관리만 잘하면. 그러니까 싸우지만 마. 요즘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분위기가 이상하고요. 싸우는 것 같아. 자리 싸움도 나오고 막 이제. 좀 더 있으면 사람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좀 사이좋게 좀 지내. 사이좋게. 저 집사람하고 절대 이혼 안 한다고 그랬어요. 사이좋게 지내기 때문에. 싸움이 안 벌어져, 싸움이.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에이, 내가 잘못했어, 그래요. 제가 뭐라고 그러면 집사람이, 그래, 당신이 내가 잘못했어. 이러니까 싸움이 안 돼요. 근데 한번 건강하면 헤어집니다. 왜 그래요? 우리 가는 정이 있으면 미운 정도 있어야 돼. 매 맞는 부인은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워, 정이 그리워. 그래서 매 맞는 남편이 많을까요? 매 맞는 부인이 많을까요? 매 맞는 남편이 더 많아. 좀 맞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헤비급, 저는 뭐예요? 라이트급 정도가 돼요. 헤비급. 자, 그렇다면 요 문제도 참 좋은 문제. 그러면 요 문제는 어느 걸 우리가 봐달라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면 요번 문제는 바로 이게 포인트야. 요걸 행간편을 딱 꺼놓고 요걸 별표를 딱 해놓아. 놓고. 여기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5번이에요. 그래서 요 문제도 한번 접근을 해보고. 자, 그러면 6번을 가보죠. 어떤 문제가 나올지. 자, 6번 풀어보세요. 시간은 1분.
자, 됐어요? 어떻게 습관이 들었어요? 자, 박스 문제는 여기 봐봐요. 그래, 그 눈으로 봐. 그 눈으로, 째려보는 눈으로. 이거 뭐예요? 지문부터 먼저.